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성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비극의 상징 베네수엘라 달마그는 베네수엘라 한국, 세금 내려고 집하는 눈물의 은퇴자, 대탈출 시작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달마그는 대한민국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베네수엘라 달마그는 부동산 정책, 베네수엘라 현실 되나. 자, 대한민국과 베네수엘라 합쳐서 베네수엘라란 말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굶주림, 치안, 불안, 베네수엘라 대탈출, 문 대통령, 부동산 감독기구 검토해 조선일보 공포정치, 사설, 부동산 감독기구 개인도 금융기관처럼 통제하겠다는 건가? 집 한 채뿐인데 뭘 마음 놓고 있다가 세금에 뒤통수 맞는다. 은퇴 후 가진 건 집 한 채뿐인데 30% 오른 재산에 고지서의 비명. 집 한 채 가진 게 죄인가? 은퇴자들 재산서 고지서의 비명.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국토부가 감독 못해서 집값 올랐나? 낙하산 일자리 창출 도움될 듯. 보방할 데가 없어서 베네수엘라 보방. 임대료까지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한국. 거주이전 자유 제한. 또 저상권 침해, 시장 경제 훼손 우려. 전 세계 좌파 포퓰리즘으로 망한 베네수엘라에만 부동산 감독기구 있어. 한국 좌파 진영, 좌파 매체, 베네수엘라 등 민중이 주인된 나라 칭송한 적 있어. 자, 베네수엘라는 인구의 가구의 75% 평균이 8.6kg, 최근에는 약 한 10kg 정도 빠졌다는데요.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쓰레기를 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극의 상징이라면 이제 그야말로 남미 부국에서 참 일시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비극이 상징이 됐는데요. 참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베네수엘라를 대한민국이 지금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요, 이게 이제 뭐랄까, 장애인들이 이렇게 20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 착취를 당해서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자,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자, 누군가 그거를 착취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인간과 국가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베네수엘라 국민 3명 중 1명 굶주려 세계 식량 계획 발표. 자, 2020년 2월 24일인데요. 성장기 어린이 굶주림은 큰 문제다. 베네수엘라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국민들 3명 중 1명은 채소 유행 섭취에 의해 뿌리 채소와 나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들여서 먹는다고 그럽니다. 자, 문이 8월 10일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불법 전매나 집값 당합 등 단속할 상설기구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익히고 있고, 금융기관들처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같은 그 기구를 부동산 분야에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그야말로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부동산 규제 폭탄은 끝이 없는데요. 본질적인 공급은 하지 않고 행정과 법률, 대출 억제, 또 세금 폭탄으로 이제 세상에서 어디에도 듣지 못한 부동산 감독기구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은행, 보험회사 등을 핵심적으로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같은 것을 그야말로 개인 거래까지, 개인 간의 거래까지 감독할 특별을 위한 금융감독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그런 것도 그냥 일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좌파 정권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문이 지난 8월 10일 사상 초유의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부처들이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개인의 자유 침해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부동산 시장을 낱낱이 감시하는 기구는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유례가 거의 없는데요. 세계 어느 나라든 금융감독기구와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기구는 있지만 부동산 감독기구는 베네수엘라 공정감독원에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사적 거래에 의한 행정권 남용 우려도 당연히 있고요. 그동안 부동산 실명제 직권조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 사법기관에만 있었으나
정부는 지난해 법을 개정해서 국토부에도 조사 권한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새로 법을 만들어 감독기구를 신설한다면 빅브라더가 돼서 사적 자치와 시장 경제에 과도한 개입의 우려가 있고요. 자, 현재 정부 부동산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그야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거래세 인상과 함께 전세 대출 규제 등에 이어서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는 별도 기구를 시사하는 등 반시장적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포퓰리즘과 과다한 규제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이야기한 베네수엘라를 닮아간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한 베네수엘라 경제협력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3년 9년간 임대료를 동결한 조치를 단행했고 이후에도 임대감사국이 면적에 따른 임대료를 정해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나 추진 중인 표준 임대료 제도라든지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1년에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 전 태거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임의적 태거 금지법도 도입했습니다. 자, 최근 전세 가격 폭등을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되는 계약 갱신 청구권자와 유사하다는 분석인데요.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대한민국과 베네수엘라를 합쳐서 베네수엘라가 돼가고 있다고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대한민국, 베네수엘라라는 뜻이겠죠. 자, 문이 11일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을 시사하면서 자조는 이제 현실화라는 우려로 바뀌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기구 실체에 대해서는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장 가격에 대한 개입을 강화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자, 굶주린 베네수엘라. 식량 부족에 700% 넘는 살인적 인플레. 자, 부동산 감독기구가 2011년 베네수엘라에서 설립된 공정가격감독원과 성격이 유사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베네수엘라 공정감독원은 현재 주로 생필품 등 유통되는 공산품 가격을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후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5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처분을 거부할 경우는 정부는 공공이익을 위해서 이를 수용하고 소유자에게는 공정가격으로 보상해줬다고 발언한 등 부동산 가격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투기, 허위 매물조사, 시장 교란 행위, 제재 등의 명목으로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길은 그야말로 2020년 2월 20일부터 2021년 2월까지 한시 운영 중인 국토부 불법 대응반 13명 정도의 한시적 조직을 격상시키겠다는 것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개인 간 거래를 들여보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부동산을 감시하는 기구는 민주사회에서 어떤 것도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산 중국에도 없는 제도인데요. 오직 유일하게 비슷한 기관이 베네수엘라 등에 있고 가격 감독원 공정원을 두고 정부가 개인의 거래를 직접 감독하고 모든 물품 가격을 전반적으로 규제 통제하고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기면 몰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인간주택 가격을 정하고 다주택자의 주택은 강제 처분하기도 합니다. 자, 임대료도 당연히 정하고 있고요. 경제위기에서 굶주린 베네수엘라 학생들, 기절사태, 독출. 자, 지상에서 가장 이렇게 남미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그게 좌파 독재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나라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를 닮아가는 모습에 매우 의협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앞서 얘기해 본 것처럼 2020년 2월 24일 자, 굶주린 아이가 큰 문제라는 베네수엘라의 세계 식량 계획 발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세상에 베낄 게 없어서 공산 사회주의 남미에서 가장 부자라고 잘 나가던 남미 부국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몰락하고 거지가 되고 굶주려서 전 국민이 10kg 이상 빠진 비극적인 나라의 제도를 베끼겠다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심각한 실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베네수엘라에도 일부 국가에서 정부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개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있지만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에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부동산 거래만을 특정에 감독하거나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베트남은 토지는 국유화 상태여서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건물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이고 중국도 토지가 국유화 상태지만 토지 사용권과 개념을 도입해 거래를 허용합니다. 일반 부동산 거래를 정부가 허가하는 절차는 그야말로
중국과 베트남에도 없는 제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정부의 개입이 많아지면 결국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서 상당수 변화를 그런데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하자는 것일까요? 왜 부동산 감독은 위험하냐 하면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없는 놀라운 방식이고 시장은 반드시 시장에 맞게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을 정부가 감독하면 시장 질서가 당연히 깨지게 되고 부동산 가격을 통제한다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베네수엘라판 부동산 감독기구만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발상이 이제 그야말로 놀랍지도 않은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이 아니라 부동산이 정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망조에 들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만 가져가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매우 충격적 초유의 발상이고 그야말로 놀라울 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자유가 필요한 것만큼 사고 또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인데요. 자, 미래 불안해서 한국 나간다. 투자의 민낯이 식지 않은 한국 탈출. 작년 4,037명 해외 이주. 은퇴 후 가진 것은 집 한 채 뿐인데 30%는 재산세, 고지세 비명. 자, 그래서 집을 팔아야 될 지경에 처했는데요. 자, 한국경제동아일보에 따르면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더니 은퇴 후 집 한 채 갖고 있을 뿐인데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살고 있는 집을 내다 팔 수도 없고 소득 없는데 1주택자가 은퇴자는 그야말로 늘어나는 세금에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공시 가격 인상으로 이달 재산세를 시작으로 해서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를 등 줄줄이 예고되고 있고 인상이 주택 일체를 보유한 은퇴자들과 은퇴 예정자들이 그야말로 줄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득은 이렇게 급감하는데 세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그렇다고 집을 팔거나 연금으로 돌리기도 여의치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 영등포 당산 삼성미래 4차 84제곱미터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모 씨는 지난주 재산세 고지세를 받고 한숨을 내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132만 원 나왔던 재산세가 167만 원으로 26.5% 올랐고 올해 공시가격이 15억 4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2.1% 오른 강남 대치동 내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 84 올해 재산세는 469만 원으로 작년 대비 27.4% 101만 원이 올랐습니다. 서초 반포동 아크로리 버그마크 전용 112제곱미터는 작년에 680만 원에서 올해 847만 원으로 재산세가 24.6% 올랐고요. 공시가격이 3억에서 6억인 중저가 아파트도 재산세 상승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 6억을 넘은 주택들이 세입 부담이 그야말로 눈에 띄게 되는데요. 서대문구 국가자동 내미안 이편한 전용의 84제곱 올해 공시가격이 6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4% 상승하면서 재산세가 108만 원에서 137만 원으로 26.9% 올랐습니다. 다른 기타 여타 지역도 비슷해서요. 동작구 상도동의 상도 두산 2부 레줌 2차 전용도 공시가격이 5억 3,100만 원에서 6억 2,500만 원을 뛰면서 재산세는 122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7% 오르고 있습니다. 자, 집값이 수억이 올랐는데 보유세가 수백만 원이 무슨 게 이렇게 대수로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지만 그야말로 현금 흐름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나갈 돈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이요. 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이것이 팔기 전까지는 현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300만 원 이렇게 내라 그러면 이것이 그 소란이 은퇴자들한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 흐름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출 대응은 계속 늘어나고 재산세 모든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은퇴자 사이에서는 공시가격 등 반영하면 11월 산출된 건물가 또 한 번 크게 오르면서 또한 불안감까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올해부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물가 부과되고 앞으로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는 것도 걱정거리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은퇴자들이나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국의 대탈출을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을 떠나는 국민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국제 결혼을 비롯한 그 다음에 연고 초청, 취업 이주,
사업 이주, 독립 이민, 재산을 지키고 미래가 불안한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자,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2019년 해외 이주 신고자는 4,037명에 달하고 있고, 문정부 출범했던 2017년 1,443명으로 최저치를 찍은 것과 비교하면 약 2.8배가 뛰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 6,330명이 한국을 떠나서 2017년도 대비 4.4배나 증가했고, 갈수록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한국이 불안하고 그야말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운 고국을 떠나는 이들에게 그야말로 참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우리가 참 스스로 불쌍해주고